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중 단파 통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전파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 단계가 파장이 길에서 장파, 중파, 그 다음에 단파, 그 다음에 초단파, 뭐 극초단파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장에 따라서 이제 장파, 긴 장자에서 장파가 되겠고요. 장파가 되겠고, 얘는 중파가 되겠고, 얘는 파장이 짧다 단파. 여기는 이제 초단파가 되겠고, 얘는 극초단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 프리퀀시, 여기는 중파, 미들인가요? 그렇고, 여기는 단파니까 SF 숏 단파가 되겠고, 얘는 하이 프리퀀시, 얘는 베리 하이 프리퀀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장파는 주파수가 낮은 반면에 회절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멀리 갈 수 있어서 바다의 배들은 장파나 중파를 많이 사용하고, 눈에 보이는 데서는 극초단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단파가 중요하고 그래서요. 적합하지 않는 건 그런데 도약거리 내 불감지대 생길 수 있다. 지구로 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가자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지구 위에 그 전리층이 있다겠죠. 전리층이 지구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기 이온층이 있어서 이렇게 단파가 반사되면은 쏘지면은 단파가 또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도약거리라 합니다. 뛴다 이거죠. 뛰만큼 도약거리. 원래는 전파가 가서는 안 되지, 갈 수가 없는 데지만은 이렇게 전리층을 통해서 전파 반사돼서 모스크바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간첩들이요, 인터넷 발달되지 않을 때는 옛날에 간첩들이 이렇게 이제 단파 라디오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북한의 어떤 지령을 이제 받고 그랬다는 게, 그게 이제 전리층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도약거리란 말은 여기서까지 거리를 도약거리라고요. 그 내에 당연히 전파가 안 가는 데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불감지대라는 겁니다. 불통지대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향성이 예민한 데는 사용할 수 있다는데, 지향성이라는 것은 전파가 사방으로 퍼지는 일이 봉당 사방으로 퍼지는 걸 우리가 지향성이 없다. 그래서 무지향성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뭐 무전기라든지 경찰차 무전기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차 뒤에 있는 무전기가 사방으로 퍼져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무지향성이고요. 지향성은 우리 위성 안테나처럼 이렇게 한 군데로 하는 거, 그 다음에 TV 안테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기 안테나 한쪽으로 하는 거, 이런 걸 지향성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전에 의한 영향은, 공전이라는 것은 공중의 전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다. 자, 4번이 이제 정답인데요. 4번이 왜 정답이냐면은 가시거리 통신으로, 가시거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통신이 되겠죠. 단거 통신 적합하다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빛의 성질이 가깝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파수가 소리가 있고 전파가 있고 크게 빛이죠. 여기도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가 되어 있고, 주파수 또한 보라색 있고, 여기도 장파, 중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파수 높을수록 가시거리 통신입니다. 직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 통신에 좋고요. 단파는 그 단거리 통신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단파는 전리층을 통해서 원거리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낮은 전력으로 가능하고, 그 배나 이런 데서는 단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사 전압이, 들어온 전압이 25V고 반사 전압이 5V인데요.
이 케이블에서 이만큼 전압이 갔는데 25V 가는데 25V 다 가면 되는데요. 얘가 반사되더란 겁니다. 왜 반사될까요? 임피던스가 안 맞아서 그렇죠. 임피던스에 맞다는 걸 매칭이라 그러는데 임피던스 매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비율을 정제파비라고 합니다. 정제파비는 급전선, 케이블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되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2번 문제는 전압으로 재는 거죠. 공식은 이렇고요. 즉 입사전압분의 반사전압 R인가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분모가 빼기고요. 분자는 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임피던스가 매칭이 잘 되면요. 반사전압은, 그러니까 좋은 케이블은 임피던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사전압이 0V가 될 겁니다. 그럼 정제파비는 25분의 0, 25 플러스 0 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가장 좋은 전송선로의 정제파비는 1이 되겠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그 선로는 잘 되어 있는 거고 반사파가 없으니까 100% 안테나로 올라가겠죠. 13번 문제. 원래 이 문제가 여기서 왜 나와처럼 이런 것들은 지금 전파법 같은 데 가야 되는데요. 20번까지는 원래 순수하게 무선 전자 회로만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근데 갑자기 뭐 이게 13번이 나온 것 같습니다. GMDSS는 지금 우리가 그거죠. 글로벌 마리타임 디제스터인가요? 그래서 갑자기 해상에서 조난당했을 때 그 구조 신호 보내고 막 이런 장비들이 않습니까? 그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 VHF 방식의 DSC가 이게 지금 여러분 실기에서 이 과제에 나오는 거죠. 전환 신호를 갖다가 그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거가 DSC 장비가 되겠고요. 위성 EPIRB 물에 빠졌을 때 선박의 위치를 비행기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Emergency 포지션 인디케이터 뭐 이랬잖아요. 그죠? 긴급할 경우에 자기 위치를 비행기나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 위성으로 알려주는 거, 그 EPIRB가 되겠고요. 4번 양방향 초단파 무선 전화장치는 이제 VHF 장비인데요. 일반적으로 무전기는 양방이 아니고 한방이만 하는데 여기 선박용으로는 양방향용으로 무전기, 쉽게 말하면 무전기면 되게요. 무전기. 이 1번, 2번, 4번은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설명미로 제가 써놨지만은 3번은 여러분 택시 기사들 보면은 그 무전기 보셨죠? 그 TRS라 그러는데요. 택시나 공항이나 경찰이나 포스코처럼 아주 넓은 공장 같은 경우에 무전기는 무전기인데 도시 전체 통할 정도로 그 무전기를 중계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택배사들도 그런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우리가 주파수 공용 통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MDS는 전혀 무관한 육지의 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4번 위성통신은 수동과 능동으로 나눌 수 있대요. 능동으로 아닌 것은 이 문제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사 위성 혹은 수동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사 위성 그냥 원래 위성이 반사 기능이 있는 게 수동적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역시 15번 14번 문제는 위성 문제죠. 지금 위성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의 트랜스펀더를 여러 지구본에 이거 좀 나왔네요. 지난번에 그죠? 이게 지금 2021년도도 나왔던 문제죠. 주파수 대역폭이 키워드겠습니다. 주파수가 영어로 프리퀀시가 되겠고요. FDMA가 되겠습니다. 주파수를 분할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TV나 라디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채널을 주파수로 나누는 거죠. 참고로 이게 가장 먼저 발명된 거고요. 주파수 방식이. 그래서 FDMA가 제일 먼저 발명됐고요. 그 다음에 발명된 게 TDMA, 성능도 좋겠죠. 그래서 C분할이 두 번째 발명됐고, 부호분할 세 번째가 이제 CDMA가 되겠고, 여러분 휴대폰은 지금 CDMA가 되겠습니다. 그럼 파장분할은
일반적인 통신은 아니고 이것은 광 케이블에 쓰는 건데요. 광 케이블, 쉽게 말하면 광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 하나의 광 케이블에 하나의 채널만 감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장으로 빨주, 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채널이 분리되겠죠. 그런 개념이 파장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은 전파 이야기 되겠고요. 3번은 광 케이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15번의 개념은 주파수니까 주파수 혹은 나중에 시험 문제 혹시 FDMA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리퀀시. 주파수는 프리퀀시다. 시간은 T, 타임 디비전이다. 부호는 코드, CDMA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면은 주파수 대역폭이 아니라 시간을 분할해서 그러면 TDMA, C분할, 그다음 부호, 코드를 분할한다면 부호 분할이 되겠습니다. 16번 입말 세트인데요. 여러분 실기 제1과제가 입말 세트에다가 텔렉스로 이제 보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입말 세트. 근데 입말 세트가 이제 B가 있고 뭐 C가 있고 타입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C 타입은 전화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느냐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봅시다. 외율 문제인데요. 외율이라는 것은 찌그러진 걸 말이죠. 찌그러진 거. 외율이 적을수록 좋은 음질도 좋겠죠. 이게 외율이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그리고 이제 충실도, 아까 문제 나왔었죠. 충실도는 좋은 것은 외율이 낮겠죠. 예율이 0.3%다 그러면은 충실도가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데시벨 개념을 아느냐가 되는데 전압하고요. 그럼 데시벨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데시벨 공식은 20 로그 그다음에 비율이거든요. 비율. 그래서 여기서 10%라는 것은 10%는 0.1이죠. 0.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1승이 2로 오게 되면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되신 분들은 외우면 되겠죠. 10%면 마이너스 20데시벨. 그럼 교수님 20데시벨은요. 20%는 만들기 힘들거든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10%는 0.1이고요. 1% 나올 수도 있겠죠. 1%. 1%는 0.01이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러면은 20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40데시벨이 되겠네요. 혹시나 잘 그러지 않지만은 기능사 전파전자통신 기능사에서 문제를 많이 꼬거나 응용해서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나 여기서 측정한 전파 파형의 외율이 1%일 경우는 그러면 40데시벨이 되겠고요. 그럼 또 한 개 더 나갈까요? 0.1%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0.1%라는 것은 아까 10%가 0.1이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1%는 0.01이고 10의 마이너스 즉 100분의 1이 돼요. 0.1% 같은 경우는 0.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20 로그 뭐 이거니까 마이너스 10데시벨, 얘는 마이너스 40데시벨, 얘는요 마이너스 6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잡음지수가 있네요. 잡음지수는 잡음이 얼마나 많은 거냐 되겠죠. 그래서 잡음이 없거나 이상적인 아이디얼 증폭기 잡음지수는 1이라고 합니다. 1. 근데 실제 증폭기는 잡음이 좀 많겠죠. 그래서 1보다 크다. 말이 좀 되죠. 그 다음 잡음지수는 입출력단에서 출력신호 잡음비와 입력신호 잡음비로 된다 하겠고요. 4번이 이제 맞지 않는 건데요. 각 단의 잡음지수의 합이다. 이 합이 아니고 이 곱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까요? 수직 접지 안테나인데 수직 접지 안테나, 수직으로 접지 안테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경찰차 같은 경우도 일종의 형태로는 수직 접지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25m라 그러네요.
그다음 파장이 100m라 그러네요. 자, 이런 경우는 높이를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분의 1 파장일지 반 파장일지 4분의 1 파장일지 모르기 때문에 높이는 무시하시고요. 파장이 이거다 했으니까 그냥 파장으로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장이 안 나오고 뭐 여기서 반파장 안테나가 이럴 경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건 또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파장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공식은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람다는 파장 람다는 빛의 속도, 전파 속도도 외두시고 이것도 시험 가끔 나왔습니다. 이거에 얼마냐 이건데 주파수가 얼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F는 파장분의 이거니까 그죠? F가 아까 100m니까 100은 10의 2승이죠. 그래서 이걸 10의 6승이 되겠죠. 즉 3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죠. 그러면 3MHz가 되겠죠. 정답은 3MHz가 되겠습니다. 20번 무부하 시에 출력이 220V라네요. 무부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집에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때 220V인데 뭘 사용하게 되면 전압이 좀 다운되지 않습니까? 200V로. 그때 손실 전력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원래 220V인데 200V 다운됐죠. 그럼 차이는 20V잖아요. 20V인데 그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력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래서 전압이 20V이고 전류가 300mA니까 0.3A죠. 그래서 6W가 되겠습니다. 그죠? 6W가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출제자들이 이걸 이렇게 좀 한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0.6, 1, 1.6, 6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의도가 있겠죠. 어쨌든 20번의 문제는 이랬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그 무선 전자 이런 건데요. 이 시험지에서는 21번까지가 지금 나왔네요. 21번까지 나왔고, 아까 그 이상하던 GMDSS 있죠? 그게 원래 이제 이 뒤로 넘어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까지는 그랬고요. 21번, 리사주 도형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오실로스코프도 리사주 도형이 되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보기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로 주파수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헤테로다인 주파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1번까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